안녕하세요. 기력측정 카페 송혜령입니다. 저희 기력측정 카페는 오늘도 여러분의 기력 측정을 위해 영업을 시작합니다.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전자는 자신이 원하는 치수를 깔고 프로기사와 젖바둑 대국을 진행합니다. 만약 도전자가 승리한다면 해당 기력의 단증과 상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3점 젖바둑 준비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손님이 저희 카페에 방문해 주었을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에서 확인하시죠. 오늘의 기력검증단 김신영 프로입니다. 김신영 프로는 현재 바둑학원을 운영하면서 바둑 보급에 힘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저희 카페에 방문해 주었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오늘의 도전자 이시형 도전자입니다. 이시형 도전자는 젖바둑 프로그램 재수생인데요. 이전에 승단전에서 신진서 구단을 만나 4점에 아쉽게 패배한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기대되는데요. 과연 어떤 대국 내용 보여줄까요? 기력 측정 카페 제한 시간은 프로기사에게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 도전자에게는 제한 시간 20분과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세점 젖바둑 시작합니다. 오늘의 기력검증단 제가 소개를 잠깐 먼저 해드리자면 김신용 프로 굉장히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바둑TV에서 뵙는 것 같아요. 김신용 프로 2012년도에 입단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랑 4강전에서 대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입단을 해도 이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보다 강한 실력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4강에서 좀 쓴 고배를 마셨고, 그때 당시에 김신영 프로가 제 기억에 오유진 프로랑 같이 기억한 걸로 같이 프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김신영 프로가 초반에는 아마추어 생활을 굉장히 길게 하면서 좀 입단 대회에 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하면서 입단한 케이스인데요. 그래도 입단을 하고 나서 2015년도에는 여자 국수전에서 준우승을 결승에 진출하면서 준우승을 한 적도 있고, 2018년도에는 저랑 또 여자 리그 최정 프로랑 같은 팀을 하면서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바둑 보급 쪽으로 이제 경로를 틀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대국하는 모습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못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찾아주었고요. 3점 젖바둑인데 일단 제가 잠깐 김신영 프로 너무 오랜만에 방문해 주어서 좀 설명드리는 사이에 초반 포석이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좌변에 일단 백이 큰 모양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어요. 3점 젖바둑이다 보니까 일단 귀가 하나 비어있는 만큼 백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을 운영을 한다면 큰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큰 모양을 만들게 되면 이 젖바둑 흙으로 두시는 분들이 모양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 무서워요. 백 모양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좀 초반에 때이르게 좀 뭐랄까요, 무리를 하면서 이 모양을 깨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투가 발발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전투에서 이렇게 한번 휘어잡으면서 이 3점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겠다, 이런 작전이 숨어있는 백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지금 김신영 프로는 여기까지 뛰어가면서 흙에 이 붙여두었던 수를 악수 교환을 만들면서 지금 좌변에 정말 큰 모양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영 도전자는 일단 실리를 빠르게 차지를 하면서 좌변 모양 줄 거 주고 나는 귀의 실리를 차지해 가겠다, 그런 전략인데요. 김신영 프로 좌상귀를 받지도 않고 좌하기 빠르게 3-3 침입합니다. 이때 또 3-3 침입 또 나왔죠. 하지만 지금은 백이 한 칸 띄어져 있는 이수가 있는 만큼 모양이 다릅니다. 지금은 치받아 갔다가는 지금 느는 수가 좋아요. 이수가 없을 때 치받아 갔다가는 젖히고 이렇게 있고 나서 이쪽 끊어지는 수가 이 한 칸 뛰는 수, 이 충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흙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느는 수는 정수였고요. 흙이 계속해서 차단을 해 나간다면은 손 빼는 수도 좋아요.
흑이 계속해서 차단을 한다면은 이제 백은 이곳을 막아둘 거고요. 젖히면은 한 칸 뛰는 정도로 해서 이제 좌학이 백의 사활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영 도전자는 좀 빠르게 묘하게 벌려 두었네요. 지금 1, 2 몇 칸이죠? 1, 2 다섯 칸을 1, 2 오전을 했습니다. 보통은 돌이 하나 있을 때는 2칸, 이렇게 돌이 2개로 뭉쳐져 있을 때는 3칸까지 벌릴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시형 도전자 생각은 4개 있으니까 오전을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하지만 상당히 좀 10개, 멀리 벌려둔 만큼 지금 김신영 프로가 실전처럼 바로 하변을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흙이 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좌하기에서 때이르게 전투가 발생할 것으로 느껴지고요. 이시영 도전자에 대한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시영 도전자 아까 제가 소개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승단전에서 이런 젖바둑 프로그램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 뜻은 일단 이 스튜디오에 와서 대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심리적으로 훨씬 더 편안할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무려 대국 상대가 신진서 프로였다고 합니다. 신진서 프로랑 4점에 또 패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한 3년 전, 벌써 3년 전이나 됐던 기억이다 보니 그동안 실력을 많이 또 갈고 닦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3점에 도전을 합니다. 처진 눈목자를 갔는데 일단 기분은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시영 도전자의 기풍을 물어봤을 때 뭐랄까요, 딱 하나로 정립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때 본인의 뭐 기분이나 그날의 뭐 기세나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 그냥 두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처진 눈목자를 통해서 좌하기의 흑도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싶었다, 뭐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김신영 프로는 상대가 살짝 좀 느슨한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급소 자리예요. 김신영 프로가 상당히 공격적인 기풍입니다. 이수의 의미는 이곳을 맞게 된다면 훗날에 이렇게 붙여가서 잡게 된다면 이렇게 붙이면서 끊어지는 약점을 노리겠다는 듯한 느낌의 응수타진이기도 하고요. 지금 김신영 프로의 작전은 이 좌변 확장이 있습니다. 좌변 확장에도 지금 현재 백이 두어간 이쪽 한 칸을 뛰고 받아둔 이 정도의 교환은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이수가 없다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이 좌변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직은 무난한 세전 포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단단하게 지켜두면서 김신영 프로가 또 실리를 또 상당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발빠른 기풍이면서 실리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 실리로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김신영 프로 생각에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 놓칠 수 없었고요. 이시영 도전자는 이곳 붙여가는 착점에서 제가 그 기본기를 또 알 수 있네요. 지금 모양의 급소입니다. 백의 모양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어두고 날일자만 나오게 돼도 백의 모양을 오그러뜨리는 그런 맥점이기도 하고요. 김신영 프로는 위쪽으로 이으면서 또 전투를 펼치려고 하고 있고, 글쎄요, 늘어두는 교환을 해야 될지 좀 다른 식으로 어떻게 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일감으로는 뭔가 늘어두고 날일자를 간다던가 해서 백이 이렇게까지 과연 덮으면서 흑을 공격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장면이고요. 근데 이시영 도전자가 굉장히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이수는요, 백이 막아간다면은 지금 백은 막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흑한테는 이쪽 끊어두는 약점이 노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두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좀 악수 교환이기는 한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하고 그때 예를 들어서 끊어 잡는다면은 이렇게 축으로 잡을 수가 없다. 나가서요. 하지만 이러한 진행은 좀 글쎄요, 흑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상당히 악수 교환입니다. 이런 데를 붙이는 것도 그냥 늘어두게 되면 계속해서 좌변 쪽에 백도를 단단하게 만들어두는 동시에 집으로도 손해를 보는 그런 작전이어서 뭐랄까요, 번뜩이기는 하는데 실패를 한다면 손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작전이었고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곳 약점을 노려가면서 이제 백 차례죠. 백이 연결을 해간다면 2단을 젖히면서 리듬을 타겠다,
이런 뜻인데 좋은 작전인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늘어간다면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는 그냥 끊어두고 이렇게 늘었을 때 이거는 흙이 지금 갇혔죠. 제가 젖바둑 프로그램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단 봉쇄가 되면은 상당히 위기입니다. 아무리 초반이고 제한 시간이 많아도 봉쇄가 되었고요. 네, 여기까지는 일사천리 아니면 백은 이곳을 끊어 잡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돌아가고 나서 여기까지 흙에 걸리고요. 이후에 뭔가 이런 데를 이었을 때 일단 백도 모양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백도 모양이 상당히 피곤해서 느는 게 일감인데 그때 아마 이시영 도전자는 이쪽을 이렇게 나오겠다?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이시영 도전자의 소개를 마저 드리면 이시영 도전자 6살 때 바둑을 처음 입문을 했는데 그때 신진서 프로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에서 처음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인연이 승단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아무튼 그때 이제 6살 때부터 바둑을 시작을 해서 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쭉 바둑을 해오다가 이제 학업으로 전역을 했고요. 지금 현재 타이젠 7, 8단을 왔다 갔다 하는 실력자라고 합니다. 제가 타이젠 8단 정도 되는 기록대를 가진 분이랑 대국을 하면 세점에 상당히 빡빡해요. 세점에 거의 질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강자인데 일단 7, 8단을 왔다 갔다고 합니다. 확실히 8단이랑 9단을 왔다 갔다 하는 실력자면은 제가 세점에 절대 이길 수가 없고요. 한 8단에서 이제 만만치 않은 기록대다 하면은 그래도 세점에 제가 승률을 뭐랄까요? 한 반반 정도 될까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7, 8단을 왔다 갔다 하는 실력이기 때문에 세점에 재밌는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제 작전, 흑의 작전은 이거였습니다. 좌상귀 쪽에서 좀 악수를 하면서 백 모양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기는 했습니다만 원래 좌변이 백집이었는데 그곳을 뚫고 나오면서 백진영을 부수겠다. 그것이 이시영 도전자의 계획이었고요. 셋, 넷, 다섯. 일단 김신영 프로 입장에서 이런 포석이 나쁘지 않은 게 좀 좌변에 벌써 흙에 곰마가 하나 생긴 만큼 김신영 프로 입장에서는 이 젖바둑을 공략할 만한 소스가 생긴 겁니다. 이수는 응수타진인데요. 네, 이것을 둔다면 나중에 이런 데를 띄어서 지금 당장 뛰는 것은 글쎄요 이었을 때 마땅한 그쪽을 뛰는 것도 작전입니다. 하고 쌍립으로 밀고 나와서요. 백이 연결을 할 때 이제는 가볍게 중앙을 진출하면서 내가 타개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시영 도전자 굉장히 착점 속도도 빠르고 좋은 감각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김신영 프로가 역시 오늘 강자를 만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사천리인데요. 이런 장면에서 백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는 글쎄요, 백도 이런 데 찔러 들어가고요. 이렇게 밀려서 나오게 되면 백도 상당히 얇습니다. 지금 막을 수도 없고 늘어야 하는데 찔렸을 때 백이 대책이 없어요. 따라서 흙이 밀어둔다면 백은 쌍립 정도로 둘 거고요. 그냥 두었습니다만 이수는 찔르면 그때 밀겠다. 이거는 막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미리 이시영 도전자가 좌하귀를 끊어둔 이곳 응수타진을 해둔 덕분에 여기까지 수순이 진행이 된다면 백이 살릴 때 이쪽 잡는 것이 맛보기여서 백이 더 이상 끊어갈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시영 도전자 평소에 인터넷 대국을 할 때 15초를 가장 많이 즐겨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그 15초로 평소에 단련되어 있는 그 빠른 착점이 오늘 대국에서도 좀 빛을 발하는 것 같고요. 일단 김신영 프로는 상대의 급소자리 밀어가면서 요 악수를 받아내겠다 이 뜻입니다. 이거 하나 좀 기분이 나쁘기는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백의 급소 자리를 두면서 그래도 흙이 이쪽을 알리는 게 상당히 백도 아파서요. 이 정도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 제 느낌에는 일감적인 진행입니다.
이렇게 밀어두는 것이 기분이 역시 밀어두네요. 나쁘면 빈삼각으로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백이 선수를 잡아서 이쪽 급소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 흑은 선수를 잡는 게 중요했고 김신영 프로는 확실히 적극적으로 두어갑니다. 그냥 늘어두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런 뜻이고요. 이쪽 집어가는 수가 선수예요. 이쪽 집어가는 수가 백이 여기 끊기는 약점 때문에 선수인 만큼 한 발 더 나가면서 개 흑을 잡으러 가는 공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면 이렇게 계속해서 공배 연결을 강요하면서 내 진영을 확장시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덧 집으로 많이 쫓아왔어요. 아무래도 3점 잡바둑이 돌이 3개밖에 없어서 조금씩 득보다 보면 초반에 한 10집은 금방 따라잡힙니다. 지금 이시영 도전자가 좌상귀에서 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김신영 프로가 좌하귀에 3-3 침입하면서 흑귀를 빼앗은 게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좌변을 공격하면서 좌상 쪽에 백의 큰 모양을 건설하는 데 현재 성공을 하면서 초반에 많이 벌써 좁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5집 이상 우세를 흑이 지켜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 확실히 이 좌변 쪽에 사활을 확실하게 살아두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하든지 하더라도 사활은 확실하게 살아두는 것이 젖바둑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미생의 흔적이 있다면 프로 기사분들이 그런 사활의 약점을 놓치지 않아요. 따라서 뭐랄까 약점 하나가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어 있다면 그 예방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초읽기 상황에서나 이럴 때 탁 찔러 들어가면은 정말 금방 형세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미생만은 최대한 단단하게 살려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시영 도전자가 제 말을 듣기라도 한 듯이 쭉 입구자를 두었습니다. 뭔가 손 떨림에서 오늘의 긴장을 조금 제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재수생이라지만 프로기사와 스튜디오 대국은 여전히 긴장되는 자리인가 봅니다. 제가 이 도전자분들이랑 사전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은 아니면 혹은 이제 국후에 소감을 다시 들어보다 보면 이게 대국을 그냥 관전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이 스튜디오에 와서 본인이 직접 대국을 해보니 이게 수가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이시영 도전자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에 이 도전자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방송으로 그냥 보기만 할 때는 왜 저렇게 두지? 나는 더 잘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쉽게 했는데 막상 와서 두니까 정말 쉬운 수도 안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도전자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이게 저도 뭐랄까요, 프로기사 초창기 시절에 이세돌 사범님이랑도 대국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창호 사범님이랑도 한번 대국을 해봤고요. 그런데 저도 제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그 대기사 앞에 이렇게 앉으면 나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같은 프로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이 도전자분들은 이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프로 기사와 이렇게 한 곳에 앉아서 대국을 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김신영 프로는 상대가 삶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수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백이 굉장히 단단하게 하변에 102점을 연결해 두고 있고요. 이거는 이시영 도전자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김시영 프로가 이쪽 끊어가는 패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칫해서 만약에 이대국이 흑이 좀 10개 계속해서 두다가 패감이 공장이 되는 날에는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결하기에는 너무나도 공배 연결이라 글쎄요, 기분이 내키지 않는데요. 일단은 백이 바로 패를 들어가기에는 흑이 자체 사활적으로도 패감이 많고요. 이 패를 졌을 때 흑이 이렇게 따내져가는 모양이 너무나도 통렬하거든요. 따라서 백도 패를 졌을 때의 리스크가 큰 만큼 당분간은 이시영 도전자가 이곳을 손을 빼되 앞으로의 대국 상황을
정확하게 지켜보면서 어떤 타이밍에 내가 이 약점을 지켜야 하는지 혹은 계속해서 손을 빼면서 발 빠르게 두어도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김신영 프로는 내친 김에 계속해서 좌변 그리고 자상기까지 이어지는 이 흑돌의 안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죽을 돌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하기만 해도 살아있고요. 이쪽에도 지금 집이 있는 만큼. 김신영 프로의 생각은 뭐냐면 이곳을 두면 여기 있는 게 선수입니다. 이 수는 실수예요. 이곳을 있는 게 선수여서 이렇게 끊어지게 된다면 사활에도 문제가 됩니다. 흑이 한 집을 잡아야 하는데 끊기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한 집을 낼 수가 없어요. 한 집을 내도 이건 가짜 한 집이어서요. 이렇게 찝히게 된다면 지금 문제가 크죠. 이거는 바로 끝입니다. 따라서 이시영 도전자는 글쎄요, 여기를 잡는 게 가장 안전한지.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를 치받아가도 이쪽 이길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좌변 쪽에 확실하게 한 집을 낼지 여기 고민인 장면입니다. 김신영 프로는 여기 눈목자가 좀 엷은 모양이니까 그냥 바로바로 오늘 김신영 프로는 상대가 약점을 노출하면은 그냥 뭐 나중에 노리고 이런 거 없고 나는 그냥 바로바로 끊어가겠다 이런 작전입니다. 보통 젖바둑을 상수가 접게 되면은 이렇게 약점이 노출이 되어 있을 때 두 가지 전략을 생각을 하는데요. 김신영 프로처럼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타입과 아니면 나중에 이제 노리면서 내가 좀 더 알맞은 기회가 왔을 때 노려가는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김신영 프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상대의 약점이 그냥 노출만 되면은 바로바로 찔러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다 보면은 이게 도전자분들 입장에서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될 수 있거든요. 뭔가 정신이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충분히 살려두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일단은 그 바둑 학원을 보내셔가지고 6살, 7살 때부터 바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바둑 학원 열심히 다니다가 그 이후로 바둑을 좀 꾸준히 치다가 대학 들어오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저만의 바둑 두고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두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지도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항상 젖바둑 경험도 많고 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두기보다는 기본 안정적인 대국을 보여드릴 거고요. 끝에 후반에서 좀 역전의 기회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그냥 평소 두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둬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꽉 받아두어야 하는데 그게 되나요? 이시영 도전자는 이쪽 패를 의식을 하면서 이제는 이쪽 패를 백이 결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끊게 되면은 되잡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결을 좀 효과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 수의 문제는 뭐냐면 흑이 이쪽에 돌이 있었을 때는 백이 한 집을 파워해 들어가더라도 흑이 한 집을 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집어 들어가는 게 백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냥 젖히고 젖혀 들어가면 하변에 빵집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이시영 도전자가 이거 글쎄요. 이렇게 두었는데 여기 단수 치면 문제가 안 됩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변 쪽에 흑집이 후수한 집입니다. 그래서 반집으로 계산을 하면은 원래 이수로 이렇게 한 집을 냈어야 백이 빠지는 거 선수를 해두고요. 백이 이쪽을 막으면 이제 흑이 아래쪽에서 한 집을 낼 수 있고 그렇게 맛보기로 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단수를 허용하면서 패로 버텨야 합니다. 심지어 패로 버텨야 하고요. 패를 굴복당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 반집 그리고 여기도 흙이 완벽한 한 집이 아닙니다. 이거 대형 문제인데요. 어떡하죠? 지금은 심지어 이렇게 뒀나요? 그냥 따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김신영 프로도 이거를 잡으러 갈 생각으로 끊진 않았을 텐데요. 이시영 도전자가 한 번 잘못 수를 받는 바람에 지금 대위기에 놓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아두더라도 여전히 이거 찝어두는 수는 선수예요. 그래도 그래도 이시영 도전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쪽으로 있는 게 선수입니다. 이쪽으로 있는 것이 백이 다른 데 손 뺄 수가 없는 것이 끊기는 약점 때문에 이렇게 두고요. 이곳을 밀어서 살리게 되면은 백두점이 끊기면서 이거는 백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패를 아마 흑은 굴복을 시키고 그래서 김신영 프로가 지금 여기 집어두는 교환을 묘하게 안 해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수읽기 싸움하고 있는데 일단은 흑의 대위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프로기사랑 이렇게 직접적인 사활 싸움이 벌어지면은 도전자분들이 정말 대위기입니다. 그래도 김신영 프로가 지금 한 템포 늦췄어요. 저는 있는 게 오히려 어땠을까, 이어서 공격하는 게 어땠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시영 도전자가 여기 날일자 두었던 거 그냥 까먹고 그냥 눈 감고 따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어두고요. 그냥 눈 감고 따내는 편이 속이 시원합니다. 여기를 받아두는 것은 지금 김신영 프로의 주문이에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따내는 게 집으로도 크고요. 좌변에 사활도 확실하게 이젠 살아있습니다. 이쪽 한 집, 이쪽 한 집 살아있고요. 물론 김신영 프로가 이쪽 날일자 간수를 좀 꾸짖으면서 여기 뚫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쪽 있는 수도 생겼고요. 한숨 돌렸습니다. 저는 김신영 프로가 이쪽 이어서 사활을 계속해서 추궁에 들어갔다면 글쎄요, 이시영 도전자가 이거 막아낼 수 있었을까, 좀 굉장한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김신영 프로는 그래도 여기 뚫어가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다. 물론 기분이 좋죠. 거기 잡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끊는다면 잡아서요. 그냥 막아두는 것도 정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두고 김신영 프로는 중앙을 막아갈 수도 있고요. 지금 좌변부터 이 좌하기까지 이어지는 그 대마 싸움이 좀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제가 도전자분과 이제 프로 기사의 소개를 마치자마자 거의 해설에 중점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일단 굉장히 급박했던 이 형세가 패를 통해서 타협이 되기는 했습니다. 타협이 진행되었던 만큼 바둑이 이제 또 길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김신영 프로가 이쪽을 잡은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두었던 것은 지금 이곳 막아가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에 손을 빼면 그냥 따내기만 해도 막을 때 끊어서 바로 이제 귀사활에 큰 패가 벌어져서 이곳이 선수라면은 김신영 프로 생각엔 나중에 여기 먹여쳐서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신영 프로가 이쪽 한 점을 단단하게 잡아두었고요. 역시 그거 좋은 급소입니다. 백이 그 단수를 먼저 쳐서 먹여치는 패를 노리기 전에 먼저 찔러 들어가는 잽이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글쎄요, 지금은 이 석점이 좀 요석 같아 보이는데 김신영 프로가 이곳을 젖혀가면서 보강을 할지 그냥 이어서 참아둘지는 지금 고민입니다. 30초. 그냥 손을 빼면서 확실히 김신영 프로 실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3-3을 벌써 두 번째 침입을 하면서 흑의 귀를 다 도려내고 있습니다. 눈목자가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막습니다. 흑이 막거나
느는데 맞고 이제 가장 일반적인 수순 진행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냥 실전을 보면 되겠네요. 두 대국자 모두 굉장히 빠르게 이 정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1초 대국처럼 두어지고 있고, 이제 여기서 흑은 단수를 하나 치는 걸 고민할 수 있는데 백이 있는다면은 그냥 지금처럼 호구를 쳐서 그때 이제 백은 있고요. 그러면 흑이 이 한 점을 잡음으로써 정석이 일단락이 됩니다. 백은 실리를, 흑은 두터움을 얻었고요. 그냥 호구를 치는 것은 단수를 칠 때 패로 버티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가 컸습니다. 여기 잡아두는 것까지 정확해요. 이 수는 또 왜 잡아두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근데 백이 이렇게 늘게 되면 지금 또 흑의 4점과 이쪽 4점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흑이 상변을 보강하면은 입구자 선수 한 칸 뛰거나 날일자로 압박해 갔을 때 우상기 흑 5점이 굉장한 위기에 놓여요. 따라서 이쪽을 늘게 되면 여기까지는 필연입니다. 그랬을 때 백이 한 칸을 딱 덮어가는 이게 정말 괴롭죠. 따라서 흑이 잡아두는 것까지는 필연이었고요. 지금 묘하게 타협이 되고 백이 실리를 차지하면서 대국이 그래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호흡이 길어지고 있고 이시영 도전자는 이쪽 막아가는 약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렇다고 이 석점을 잡기에는 또 우하기가 급하니까 그냥 저기 막아서 뭔가 패로 백이 버티는 모양이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두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봤던지 더 단단하게 두고 싶으면 붙여두고 이렇게 입구자로 받아두는 것도 굉장히 실전적인 수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석은 이렇게 날일자나 한 칸으로 받아야 하는데 백이 이렇게 두터워서 3-3 침입 노림이 굉장히 강력해요. 따라서 흑은 입구자를 두면서 3-3을 하면은 이렇게 늘었을 때 입구자로 있으면은 이 백 한 점이 살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굉장히 실전적이고 응용적인 수법입니다. 주변 배석에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이라는 것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시영 도전자는 변을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우하기를 두고 있습니다. 김신영 프로 오랜만에 나와서 또 좀 얘기를 드리면 허영우 프로랑 부부 기사입니다. 제가 몇 번째 부부 기사인 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허영우 프로랑 부부 기사고요. 언제죠? 강다정 프로랑 대국했던 도전자가 있는데 조정우 도전자와 강다정 프로의 대국에서 또 허영우 프로를 언급한 적이 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도전자분과 개인적인 군대에서의 친분 때문에 제가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 오늘은 김신영 프로를 통해서 또 허영우 프로의 이름이 살짝 또 언급이 되고 있네요. 허영우 프로 이름 말이 나온 김에 또 한 말씀 제가 덧붙여 드리면 현재 KB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KB리그의 KB 바둑리그의 의정부팀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 바둑리그 즐겨보시는 분들은 또 그곳에서 허영우 프로 이름 발견을 한다면 반갑게 응원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신영 프로 초반부터 중앙 쪽의 두터움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영 도전자가 이쪽을 협공을 하고 뛸 때 실전적으로 귀를 지키는 수를 두니까 그래 나 여기 두터움 있었지 하면서 변을 눌러가고자 합니다. 원래 정석은 밀고 뛰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여기 미는 것까지 선수로 듣고 하면은 흑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지금 우상기의 흑 모양이 굉장히 중복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럴 때 변칙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만 밀어두고 그냥 날일자. 이게 굉장히 또 시청자분들이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는 좋은 감각이고요. 보통 이렇게 화점에서 이 날일자가 있을 때 요정석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밀고 2선 처진 날일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기 하나 밀어두는 게 백으로 하여금 또
세 개를 만들어주는 만큼 더 두텁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정석 수순대로 그냥 손 따라 두다가 보면 밀어가는 것까지 선수를 허용을 하면서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흑입장에서는 따라서 이렇게 발 빠르게 이시영 도전자 대단한데요. 이거는 정말 공부량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수는 굉장히 공부량이 많고 다음에 뭐 흙이 끊어간다든지 이쪽 붙여간다든지 노렸을 때 백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 정도로 백에게 두터움을 허용하지 않겠다. 내가 비록 이 선으로 처지고 이렇게 당하기는 합니다만 요 벽보다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흙이 백의 뒷맛을, 백의 두터움을 지울 때 훨씬 이득이다. 그 뜻입니다. 이시영 도전자가 주변 배석을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응수를 해두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늘게 된다면 또 젖혀가게 된다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둘 때 뭐 이어두어야 하는데 그럼 나중에 백이 이렇게 이어지는 교환이 선수로 듣게 되면 아까 제가 밀고 뛰어간 거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 나왔어요. 따라서 이 장면에서는 흙이 그냥 늘어두는 게 정수입니다. 어느덧 열집 안쪽으로 그래프가 기울게 되었는데요. 김신영 프로가 빠르게 지금 형세 판단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묘하게 넘어갑니다. 김신영 프로가 어찌됐든 3-3을 2번이나 파면서 빠르게 실리를 차지해 갔고 중앙 쪽을 공격하면서 두터움을 쌓았던 게 형세가 이렇게까지 좁혀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터움과 실리를 동시에 가져가는 게 굉장히 바둑을 둘 때 어려운데요. 김신영 프로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냈다는 점에서 3점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10집 안쪽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시영 도전자는 뭔가 귀에 쪽 뒷맛이 신경이 쓰였을까요? 묘하게 날일자를 해두고 이렇게 이 선을 붙여 들어가는 교환을 했는데 이수는 나중에 이런 데 날일자를 두기만 해도요. 이쪽 찔러지고 끊기는 약점이 노출이 되어 있는 만큼 흙의 우하귀가 굉장히 얇습니다. 네, 당장 찔러 들어갈지는 백도 의문이기는 한데요. 셋, 넷, 다섯, 이시영 프로는 찬찬히 일곱, 그래도 이 정도 따라왔다는 것은 이제는 여유가 있어요. 초반이 마무리되고 중반 싸움이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10집 안쪽까지 따라왔다는 것은 백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스코어이기 때문에 김신영 프로는 단단하게 지켜두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확실히 여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선 막아가서 이쪽 따내는 패와 이쪽 먹여치는 패를 노리려면은 손길이 시작합니다. 노리기 위해서는 이곳을 따냈어야 하는데요. 이곳을 따내면 이 돌이 없을 때는 흙이 끊기는 약점이 백한테 또 노출이 됩니다. 따라서 김신영 프로가 지금 형세는 충분히 내가 해볼 만하다. 그래서 또 한 번 두터운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 호구와 여기 젖혀가는 이 두 수로 김신영 프로가 형세를 얼만큼 여유롭게 보고 있는지가 딱 느껴지는 시점이고요. 하지만 이시영 도전자 아직 역전을 허용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이렇게 상대가 좀 여유를 부릴 때 그렇죠. 큰 자리, 급한 자리 이제 차지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 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 수 삐끗하면 이제는 백한테 역전을 허용할 수도 있어요. 김신영 프로 시원시원하게 상대 약점 또 찔러 들어가고 있네요. 음수타진입니다. 나가는 수를 보면서 그냥 받아주면 이거 기분이 너무 나쁘죠. 이시영 도전자가 확실히 핵말을 하는 그 일감을 봤을 때 기본기가 확실히 탄탄합니다. 지금 붙여 들어가는 수는 백에 나오는 수를 방비하는 동시에 이렇게 뻗어 나오면 백이 나와도 이쪽을 끊어서요. 잡으면 그때 이렇게 되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웅크리기보다는 중앙 쪽을 진출하면서 내 약점을 지키는 굉장히 효과적인 응수법입니다. 확실히 이시영 도전자 기본기가 탄탄해요. 여기 날일자가 할 때 제가 한번 놀랐고요. 여기 붙여 들어가는 것도 한번 놀랐습니다. 모양 감각이 그리고
뭐랄까 아마추어 분들 바둑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실전적인 수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럴 때 모양이 안 좋은 수들도 굉장히 거침없이 둡니다. 이 모양이 안 좋다라는 말이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라 제가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까다롭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시영 도전자의 바둑을 보았을 때 그렇게 우형의 돌들이 없어요. 그만큼 확실히 기본기가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신영 프로 여전히 이곳엔 약점이 있다. 그래서 사실 입구자보다는 한 칸으로 뛰는 게 어땠을까 싶긴 했는데요. 네, 여전히 그곳에 약점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찔러 들어갈 줄은 몰랐네요. 지금 이수는 이쪽을 단수 치면은 당연히 단수를 쳐서 뚫리죠. 따라서 흑이 이쪽 뚫리는 걸 보강을 하면 단수를 치고 지금은 뭐 막아갈 수도 있고요. 이어가도 이렇게 두면 막아갔을 때 이쪽 백돌이 있어서 좋다. 지금 그곳을 뚫리니까 지금 역전이 되려고 하네요. 이수 입구자 방향은 좋았는데 그냥 한 칸으로 더 덥게 뛰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는 착점이었네요. 다시 보니까 이제 김신영 프로가 흑의 열분을 정확하게 찔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 하나. 지금은 늘어야 되는지 네. 글쎄요. 늘어야겠죠. 이런 거 빵 따냄은 당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이곳을 늘었을 때 여기를 잇게 되면 이 두 점을 연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만 막아가는 거 선수해 두고 위에 자리를 끊어가기만 해도 지금 피해가 정말 크고요. 이곳을 늘었을 때 이렇게 막고요. 지금은 김신영 프로의 선택입니다. 이어가고 이렇게 입구자를 해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김신영 프로는 지금 여기서 따낼지 이을지 고민인데 이어가네요. 있고 여기까지 딱 두게 되면은 이 백이 기적처럼 부활을 합니다. 이 백 두 점이 부활을 하면 문제가 무엇이냐? 이 흑돌 세 점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정말 사느냐 죽느냐?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그래도 정말 좋은 감각이 나왔습니다. 이수의 뜻은 이으면은 그때는 끊어가겠다 이 뜻이에요. 이 돌이 없었다면 백이 축으로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들여다보는 교환을 통해서 내가 이을 수 있다 이 뜻인데요. 이 싸움이 어떻게 되나요? 김신영 프로가 여기 안 이어주고 그냥 호구 치거나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이런 수는 잘 나오지 않는 수인데 김신영 프로 정말 실전적입니다. 정말 실전적인 무시무시한 수가 나왔고요. 여기서 그냥 아예 끝장을 보겠다라는 각오가 김신영 프로한테 제가 느껴지는 수입니다. 이시영 도전자 초읽기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승부처입니다. 다섯. 끊어간다면은 김신영 프로는 이곳 하나 단수를 치면서 좀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이수의 의미는 따내면 막아서 여기 연결할 때 그냥 이쪽 연결해두면은 여전히 흑이 다 들어갔죠. 따라서 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있는다면은 내가 한 방 단수 쳐놓은 만큼 하변 전투에서 유리하다. 정확한데요? 네, 정확해요. 지금 김신영 프로가 이 전투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이시영 도전자 둘, 셋. 일단 눈 감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따내는 것은 틀어 막히는 게 너무나도 아픕니다. 일단 시간 연장책을 통해서 침착하게 수읽기를 하고 있는 이시영 도전자고요. 지금은 한 수 삐끗했다가는 정말 끝입니다. 여기를 따내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단수 한 방 맞고 여기 연결해버리는 순간 백이 다 틀어맞고 흑이 한 게 없습니다. 흑이 한 거는 그냥 여기 하나 따낸 것밖에 없어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데요. 이 나가두고 이제 이런 것까지 선수를 해두고 여기를 끊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건데 제 일감상 여기까지 끊어갈 수 없을 것 같죠. 하나, 둘,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데만 씌워가면 다섯, 일단 그러네요. 여기를 다 선수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라면은 막상 또 네, 여기가 백이 두고요. 흙이 또 이렇게 다 들어간다면 죄송합니다. 아닌데요. 바로 죽는데요. 아니죠.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은 흙이 한 수 빠르네요. 그렇다면은 일단 네, 이쪽에 교환을 아껴두고 넣은 다음에 여기를 하나 들여다봤을 때 백이 위쪽으로 있는 것은 흙이 끊었을 때 둘, 수를 조여 들어가도 바로바로 조여지는 게 굉장히 빨라서요. 여덟, 여기를 나가면 열. 있고 여기까지는 절대 선수입니다. 이때가 문제인데요. 아마 네, 아까 한 수 차이였으니까 일단 늘어두고 백은 이렇게 밀어서 뭐 중앙 쪽 4점은 살려두더라도 네, 뭐 그냥 이런 데 띄워두어서 여기를 확실하게 잡아도 내가 집으로 많이 했다.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백한테 더 좋은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를 두고 지금은 이시영 도전자 지금은 일단 무조건 나가야 돼요. 네, 거기까지는 묘한 타이밍에 정말 묘했습니다. 백이 그냥 따내버렸어도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받아두었고요. 그럼 나갈 때 이곳을 두고요. 끊을 때 또 하나 수일기를 해야 될 것이 백이 이곳을 단수치고 느는 겁니다. 수일기가 너무 복잡해서 저도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이시영 도전자 머리가 꽤 아플 것 같아요. 30초, 밀어두는 것은 아래쪽 셋, 백의 수가 다섯, 내수거든요. 내수 그런 거는 좀 아낄 필요는 있는데 나중에 흙이 자충이 차서 오히려 악수가 될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백의 내수니까 중앙 쪽 흙은 세수입니다. 따라서 흙의 수를 늘려야 해요. 이렇게 뛰면은 끼워서 그냥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는 거는 백이 숨 쉴 틈을 안 줬을 때 일단 문제는 문제예요. 30초, 일단 죽더라도 여기는 두고요. 네, 일단 그곳은 막힌다면은 그곳을 막히는 것은 흙 입장에서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변화이기 때문에 일단 늘어두었고 여기서 관건입니다. 과연 이곳을 들여다보고 끊을 수 있느냐. 여기를 단수치고 늘었을 때 정확한 수일기가 안 되면은 결행할 수가 없을 텐데요. 30초, 하나, 너무 어렵네요. 김신영 프로는 그래도 일단 타협입니다. 이거는 따내기만 해도 타협이고 늘어두어도 이제 와서 여기 이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둘 때 지금 늘린다면 여기를 밀진 않았을 거예요. 네, 따라서 지금은 타협을 김신영 프로가 먼저 제시를 했고요. 일단 이시영 도전자가 한숨은 돌렸습니다. 김신영 프로 입장에서도 이쪽 사활이 흙도 어렵지만 백도 한수 까딱하다가는 하변이 다 죽게 되면 그냥 그대로 바둑이 끝이기 때문에 서로 굉장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김신영 프로가 일단은 한번 그래 우리 오래 두자 이렇게 물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시영 도전자가 한숨 돌렸을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중앙 쪽 늘어두면서 여기는 뭐 2점 주었지만 여전히 내가 이 하변을 장악했다. 이 정도로 김신영 프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네, 여기를 흙이 두는 거죠. 흙을 두고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끊어두는 거는 그냥 이렇게 젖혔을 때 흙이 수가 부족합니다. 메워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쪼여서 이제는 바로바로 메울 수 있어서 흙이 네, 수성전으로 불리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흙이 노릴 수 있는 수는 이곳을 두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뛰어나오는 수가 있기는 해요.
당장은 네, 좀 늘어두었네요. 그래서 늘어두었습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비집고 나오는 막 이런 뭐랄까요, 백이 얇거든요. 이곳을 막았으면 아마 김신영 프로 생각은 여기가 끊겼을 때 좀 모양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백이 한 차례 좀 늦췄어요. 그렇다는 것은 흑한테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흑한테도 뭔가 이쪽을 반대쪽을 밀어갔는데 중앙 쪽을 왠지 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백이 이어갈 겁니다. 네, 있는 수가 선수여서 물론 좋은 자리입니다만 급한 자리를 놔두고 살짝 여유를 부리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시영 도전자가 그래도 일단 큰 위기 하나는 탈출했어요. 거의 이대국 뭐 바로 지느냐 마느냐 했던 순간까지도 놓였었는데 일단은 나가는 술기 정확했고요. 흑이 배짱을 부리니까 김신영 프로가 그래 나도 좀 사실 나도 좀 겁났어 이렇게 하면서 살짝 늦췄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앙 쪽 막아가면서 이쪽이 흑이 터져 들어갔으면 지금 이쪽 백 전체가 상당히 얇아서 이시영 도전자가 뭔가 노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공격을 일단 그 부분을 포기를 하면서 김신영 프로가 단단하게 지켜두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하나 굉장히 따두고 싶네요. 나중에 백한테 이런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 집으로 상당히 커서요. 그 자리도 두텁습니다. 네, 지금은 이시영 도전자가 두터운 자리. 이곳은 여전히 백이 따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곳 막는 자리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시영 도전자는 일단 단단하게 지켜두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끝내기 싸움입니다. 벌써 이쪽 우하 쪽에서 큰 싸움, 큰 전투가 한번 끝나고 나니까 거의 뭐 모든 진영, 흑백의 진영들이 다 결정이 돼서요. 이제부터는 거의 끝내기로 돌입하기 일보 직전에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시영 도전자 제가 갑자기 또 인터뷰 때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 김다영 프로랑 대국했던 강병국 도전자 제가 이분은 확실히 기억을 하는 게요. 이분이 그 바둑을 너무 좋아해서 바둑을 테마로 좀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바디 프로필을 찍었던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까지 봤을 때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이분의 이름을 듣자마자 제가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 김다영 프로와 강병국 도전자 이렇게 대국한 바둑이 있는데 이 강병국 도전자와 같은 기우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대학 기우회라고 했고요. 이시영 도전자가 그 대학 기우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본인보다 상수의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좀 활발했는데 현재는 좀 신입생들도 많이 없고요. 뭔가 본인보다 센 기력대가 물론 이시영 도전자가 7, 8단의 실력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참여가 저조한 느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 대국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하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대학 기후의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확실히 고단자가 되고 나면은 아마추어 바둑기에서 한 타이즘 7, 8단 정도의 기력대는 뭐랄까요? 한 상위 1%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이제 주변에서 본인보다 센 기력대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시영 도전자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아쉬울만 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서울대 바둑동아리의 그 지도사범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한 9단, 8, 9단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이시영 도전자의 대학 기후회가 좀 많이 발전을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실력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김신영 프로는 이곳을 셋, 단단하게 잡아두었고요. 이 석점머리는 그냥 뭐 맞아도 내가 이 2점을 잡았던 만큼 뭐 이 정도는 내가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일단은 그래도 석점머리 때려야 될 것 같은데 더 좋은 노림수가 있나요? 글쎄요. 더 좋은 노림수라고 한다면 뭐 이 정도 하나 선수를 해두고 이렇게 끌고 나오는 그림인데 이제 와서 이쪽을 끊는 것은 흑도 4점까지 키워두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이 아래쪽 4점은 그냥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흑의 피해가 좀 더 막심하고요.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단 그곳까지는 선수 자리고 백이 따낼 때 이곳을 끌고 나오는 생각을 한다면 와, 백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지켜두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또 한 방 맞고 이런 식으로까지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변에 이렇게 끊겨서 일선 입구자를 하면서 이렇게 일선 줄타기만 할 때까지만 해도 이시영도 전자가 여기서 좀 큰 실패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바둑이 때이르게 또 역전이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 위기를 정말 배짱 있게 이곳 나가는 수를 선택을 하면서 정말 잘 극복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 두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역시 나가는 게 별 득이 없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하네요. 흑돌이 죽지는 않습니다. 막아가더라도 끊어서요. 끊는 수를 선수를 하고 백도 이쪽 끊는 약점이 있고요. 여기 단수 치는 거의 선수라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 모양은 백이 안 됩니다. 이곳을 밀 때 그래서 백은 지켜두어야 하는데요. 이쪽 머리가 좀 아프기는 합니다만 흑이 이 2점을 끌고 나올 때 백도 여기 굉장히 커요. 이렇게 둬서 살아두면은 김신영 프로 입장에서는 그냥 나도 큰 자리 뒀으니까 이 정도의 생각일 거예요. 한 방 맞는 거는 아픕니다만 상변에 큰 자리를 지금 바꿔치기는 아닌데요. 그 수는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백이 땡큐죠. 흑이 한 8집 정도 먹었는데요. 집으로만 봐도 백이 10집이고요. 백이 너무 두텁고요. 근데 흑 입장에서 원래 이 돌은 그냥 충분히 한 점 따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 6집 정도 득을 봤는데 원래 흑이 여길 두었다면 이렇게 한 방을 때리면서까지 백 모양을 좀 우그러뜨릴 수 있었던 그런 장면에서 오히려 백이 기세등등하게 두터움을 쌓으면서 흑 너무나도 두텁게 먹었고 이렇게 되면은 또 이쪽 막아가면서 나중에 끝내기로 당하는 수까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집으로 역전을 허용한 장면이에요. 이시영 도전자 제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곳의 바꿔치기는 미스였습니다. 이곳의 바꿔치기는 미세한 상황에서 물론 흑이 많이 유리한 상황이었다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좋은 작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현재 차이가 미세했던 만큼 이 한 번의 판단 미스가 그대로 김신영 프로에게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고요. 어느덧 한 5집 차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개가를 좀 해볼까요? 여기는 그냥 이 정도로 개가를 했을 때 흑이 한 6집, 7, 8, 9, 10집에 19, 18집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미지수여서 18집에 이쪽이 다 선수니까 5집, 18집, 23집, 33, 35, 44 정도, 44 정도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마무리가 된다고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10, 20, 25, 25의 두터움, 5, 31, 31에 41, 그럼 여기는 둘레였어야 돼 10집, 51가 몇 집이었죠? 제가 까먹었는데 한
한 45집 정도 되지 않았나요? 딱 그 정도? 근데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보여주는 이 차이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당연히 살려 나올 줄 알고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이시용도전자가 너무 일곱, 여덟, 만족을 급하게 쉽게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되는 형세였는데 이시용도전자 생각에 요 정도로는 뭔가 충분하다라는 판단 미스가 나왔고요. 하변 쪽에서의 대위기를 정말 가까스로 잘 헤쳐나갔던 만큼 제가 이대국 하나, 승부를 좀 기대를 했던 게 여기 여기 바꿔치기 한 방으로 좀 아쉽게 백에게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김신영 프로는 정말 시원시원하네요. 크게 망설임 없이 작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해 나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상대가 실수를 하면은 탁탁 치고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 김신용 프로도 이런 젖바둑 경험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뭐 스폰서분들이랑도 굉장히 자리가 많은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 내공이 느껴집니다. 백이 한번 칼을 뽑아 들었던 게 셋, 이쪽 공격할 때 좀 매섭긴 했습니다만 여섯, 무리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노림수 한 방, 적재적소에 여기 붙이고 끊어가는 노림수 한 방 터트리면서 거의 이대국을 비등비등하게 만들어냈고요. 이제 그 이후에 그냥 꾹꾹꾹 참아두면서 두텁게 두다가 이제 이시영도전자의 딱 실수 한 방 기다리면서 이 대국을 정말 부드럽게 역전을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흑도 그렇고 백도 그렇고 지금 종반전 끝내기 바둑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그렇게 큰 끝내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대국이에요. 따라서 이 6집 차이가 쉽게 좁혀질 수 없을 겁니다. 뭔가 흑 입장에서 이 차이를 좁히려면은 백이 엷은 돌이 있고 흑이 선수로 끝내기를 잘 해서 집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그런 끝내기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현재 대국은 빈자리가 물론 이렇게 중앙 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정리가 된 대국이어서 이시영도전자가 끝내기에서 이 대국을 역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시영도전자 승단전 때 본인이 그때는 이제 첫 출연이다 보니까 의욕이 굉장히 넘쳤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둬야지 저렇게 둬야지 4점을 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이것저것 세웠었는데 그 작전을 본인이 세운 것처럼 바둑이 절대 흘러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대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뭐 어떤 작전을 딱히 들고 왔다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내가 평소에 두던 대로 그냥 내 바둑 두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왔다고 했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 나가는 배짱은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쪽 들여다보고 이렇게 끊어가고 여기 나가는 백장이 이쪽에서의 그 승부 감각이 눈부셨습니다. 비록 이 우하기에 붙여서 끊기는 이 약점을 허용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대처 능력이 정말 눈부셨거든요. 그래서 좀 작지만 계속해서 우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김신영 프로가 이곳 젖혀가는 한 방을 통해서 이 바둑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 둘, 셋, 대단하네요. 다섯, 워낙 수준 높은 대국 내용을 보여주었던 만큼 어떤 큰 실수가 있어서 이 대국이 이렇게 역전이 허용된 게 아니라 이시영 도전자의 중반전에서의
형세 판단 미스 한 번에 그냥 이 대국이 이렇게 백한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아쉬움이 진하게 남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그 부분을 짚어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김신영 프로가 이제 중앙 쪽에 집을 지으면서 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김신영 프로가 평소에도 뭔가 초반을 이렇게 둘 때 제 기억에는 굉장히 손이 빨랐던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오랜만에 스튜디오 대구에서 대국하는 걸 봐서 그동안의 기억을 좀 까먹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 빠른 손을 또 보니까 아 그때 맞아 그때 언니가 이렇게 빨리 두는 기풍이었지 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이시영 도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둘, 인터넷 한 7, 8단 기력대에서 크게 이제 올라갈 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아홉. 듯한 느낌이었는데 마지막 줄기. 제가 물어봤을 때 그 3년 전에 승단전에 나왔을 때와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도 3년이 지났으니까 좀 더 발전이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막 그렇게 큰 폭으로 예를 들어서 8단을 간다든지 그 정도의 발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기력대가 높아지다 보면 특히 급에서 단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18급에서부터 이 늘던 속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까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인내의 싸움이에요. 저도 프로가 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 한바양이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뭔가 연구생 하기 전에 연구생 같은 그 등용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번 4조에서 5학년 정도였나? 아무튼 4조에서 1년 동안 정체기가 있었습니다. 와, 이때가 제 인생, 바둑 인생 첫 번째 슬럼프였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저와 이제 도장 생활을 같이 하던 친구들은 4조에서 막 1조까지 금방금방 치고 올라가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막 1년, 거의 1년 가까이 거의 4조에서 멈춰 있었거든요. 30초. 그게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날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 슬럼프를 심하게 겪었는데 그게 딱 한 번 그냥 어떤 계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인내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 인내를 제가 견디고 났더니 그냥 순식간에 1조까지 차차착 치고 이제 최강부까지 있었는데요. 그 최강부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취미인데 정책이면은 또 재미가 뚝 떨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인내하고 계속해서 두고 당장은 내가 발전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도 어느 순간 이게 또 한 단계 점프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제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슬럼프인데 어떻게 해야 극복을 할 수 있느냐. 프로들은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뭐 답이 없습니다. 저희도 괴롭죠. 저희는 특히나 뭐 취미로 바둑을 즐기시는 분들은 나 바둑 요즘 안 되네. 당분간 쳐다보기도 싫어. 이러고 그냥 안 쳐다보시면 사실 그만인데 프로기사는 바둑 두는 게 업인데 뭐 바둑이 안 풀린다고 해서 바둑을 안 둘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슬럼프가 왔을 때 정말 괴로워요. 마지막 10초. 하나, 둘. 근데 뭐 견디다 보면 언젠가 바둑은 또 이기는 날이 오고요. 그러다 보면 또 슬럼프가 자연스럽게 극복이 또 되더라고요. 우선 계속해서 끝내기를 진행해 가고 있어요. 네, 백이 쪽 좌상귀를 이제 깬 동시에 흑은 중앙 쪽을 젖혀 들어가면서 또 깨면서 서로 자기 집 짓고 서로 남의 집 부수면서 거의 비슷하게 끝내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빈자리는 많지만 사실상 끝내기가 거의 끝났어요. 이거 마지막 큰 끝내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쪽으로 버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이었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여기 끊기는 약점 때문에 이렇게 공배를 조여 들어가는 수가 선수여서요. 백이 받으면 그때 흑이 이렇게 지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시영 도전자는 그곳을 끊기는 게 좀 두려웠다. 지금은 이 김신영 프로도 네, 이곳을 흑이 끊게 되면은 백이 이렇게 다 메꾸고 들어가야 하는 만큼 네, 이 자리는 한 수로 딱 보강을 해서 3집 정도, 네, 그리고 역끝내기 한 3집 정도로 큰 자리였습니다. 어느덧 집 차이는 한 10집 정도까지 벌어졌네요. 제가 한 번 더 개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11, 12, 13, 14, 15에 좀 두텁고요. 3집, 4집, 5에서 7, 8, 9, 12집에 여기가 두 집, 3집 애매한데 15집 보겠습니다. 여기 15집에 15집, 30집, 40집, 51. 제가 계산한 게 맞나요? 51. 33. 백은 이 모양이 33 확실히 굳어졌고요. 여기는 19집, 33에 9집, 42집에 52집에 53, 6집, 53에 6집이면 거의 한 60집. 네, 딱 9집, 10집 차이가 맞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흑과 백의 두터움들을 잘 세지를 않아서 뭐 한두 집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 정도의 차이로 이 대국은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겠네요. 아쉽습니다. 이시영 도전자. 오늘 초반부터 위기가 한 번 여기서 패가 벌어지면서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로 이쪽이 끊기면서 2차례가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갔어요. 정말 잘 대처해 나가면서 이 대국을 길게까지 끌고 왔는데 중앙에서 판단 미스 한 번으로 오늘 대국의 역전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지금 한 10집 안쪽의 차이로 승리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곳이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커요. 이곳을 백이 두고 이렇게 있게 된다면 흑이 살릴 때 여기까지 선수가 듣고요. 뭐 이런 데 이렇게 찔러 들어가고 한다면 흑은 집을 지은 게 없는데 백은 어느덧 여기에 벌써 3집이 났고요. 이런 자리가 큰 자리입니다. 아까는 근데 끊어지면 약점이 있긴 했네요. 네. 이곳이 마지막 큰 끝내기로 중앙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좋은 끝내기입니다. 네, 백집을 없애면서 흑집 한 집을 지키는 좋은 끝내기였고요. 이시영 도전자 두 번째 젖바둑 이 프로그램에 기력 측정 카페는 물론 처음 출연을 했습니다만 젖바둑 프로그램 두 번째 도전이었던 만큼 오늘은 좀 승리를 반드시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정말 좋은 내용 보여주었지만 아쉽게 승리까지 역시 연결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거기에 또 좋은 끝내기가 숨어 있었네요. 지금은 이곳 단수 치는 수 연결해 두어야 하고요. 제가 이제 막간을 활용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바둑인들이 사랑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용 멘트인지는 잘 모르겠기는 합니다만 그 프로 기사들이 까시다, 까시롭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단어를 도장에서 배우고 집에 가서 그냥 당연히 한국어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줄 알고 뭐 엄마나 뭐 언니랑 대화할 때
아 까시네, 막 까시야, 막 이런 말을 썼는데 언니가 문득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보통 사람들은 안 쓰는 말이구나. 이걸 그때 제가 처음 깨닫게 됐는데 아 이게 어느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 정말 좋은 단어거든요. 아 까시네 이러면은 까다롭다. 뭔가 내가 응수를 받는 게 정말 어렵다. 이런 뜻도 있고 뭐 형세가 만만치 않아도 프로 기사들은 아 까시네. 형세 까시다. 막 이러고요. 정말 상대가 잘 둘 때도 와 너 까시다. 막 이런 말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젖바둑 같은 대국에서 상대가 요런 데 딱 들어왔을 때 아 이거 이수 까시다 이렇게 쓰면은 정말 완벽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완벽한 바둑인 네, 단어를 하나 딱 배우신 거고요. 저도 알게 모르게 글쎄요 해설하다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워낙 좀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쓰던 단어여서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게 이런 뜻이었다. 근데 잠시만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던 도중에 지금 흙이 여기 젖히면 어떻게 됩니까? 김신영 프로 지금 많이 이겼는데도 허점을 드러내니까 망설임 없이 치고 들어갑니다. 지금 문제인데요? 이렇게 두면 여기를 뒀을 때 이쪽 단수 치는 게 선수로 들면서 그쵸? 그냥 일반적으로 메워 들어가는 것은 이것을 이었을 때 갑자기 빅을 멀쩡히 끝내기 하다가 빅이 되는 패가 하나 벌어졌어요. 지금 잘 둬야 합니다. 지금은 뭐죠? 여기 이쪽을 따내면서 여기를 허용했는데 이거는 대마패입니다. 갑자기 네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요동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백이 이곳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두는 수가 있죠. 흙이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몇 집 패가 한 30집짜리 패가 났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젖혀 들어가는 게 김신영 프로의 노림이었는데 사실 여기 젖혔을 때 뭐 그렇게 큰 노림을 갖고 두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끝내기니까 젖혀 들어갔는데 그곳에 노림이 있다는 것을 이시영 도전자가 깜빡했습니다. 역시 끝내기 순간에서는 조금이라도 방심을 한다면 이렇게 큰 실수가 나옴으로써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도 해요. 이시영 도전자 물론 승부에 직접적인 실수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끝내기까지 가서 오늘 재밌는 대국 펼쳤다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었을 내용이었는데 마지막에 글쎄요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조금은 네, 출기 몰리면서 방심을 하면서 받았던 이 수가 화근이었습니다. 네, 김신영 프로가 여기를 젖혀갔을 때도 이렇게 뒤로 물러섰어야 해요. 뒤로 물러서고 뭐 끝내기로 손해는 봤습니다만 뒤로 우회하는 작전을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이시영 도전자가 여기 단수 뭔가 모양적으로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시영 도전자의 실력대에서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수읽기였는데 그리고 특히나 오늘 대국에서 보여주었던 수읽기가 정말 정교했거든요. 좀 아쉬운 실수가 나왔고요. 일단 끝까지 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영 프로가 근데 패감이 많은데요. 네, 여기도 지금 2패감 있고요. 여기 끊어지는 패감 하나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패감 있고 이런 데 먹여치는 패감도 있거든요. 몇 개죠? 하나, 2개, 3개, 4개, 5개가 있는데 흙은 여기 뭐 패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게 원래 패감이어야 되는데 우변 흙돌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지금 중앙 쪽 패감이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래서 흙이 패감이 없습니다. 이거 흙이 패감이 없네요. 하나, 둘, 셋, 가혹합니다. 넷, 다섯, 여섯, 지금 이거를 안 받는 것도 여덟. 네, 일단 선수고요. 안 받는 것도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쪽 따내는 게 선수로 들으면서 중앙에 끊기는 게 허용이 됩니다. 정말 운이 없네요.
한 수 잘못됐는데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본다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확실히 저도 끝내기에서 방심을 하다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요. 바둑이 아무리 초반에 이렇게 잘 두고 해도 끝내기에서 한 번 딱 실수하면은 확 역전될 수도 있는 그런 바둑의 특성이 있는 만큼 도전자분들이 다 두었다고 생각을 한 그 장면에서도 돌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건너야 합니다. 그곳 팩감이 눈부시게 작용을 하고 있네요. 그곳의 두 팩감이 흙은 이쪽 팩감까지 하나를 더 쓸 수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백한테 나가는 팩감을 허용을 하면서 그 다음 팩감이 없습니다. 흙이 이곳을 써더라도요. 여기서 다음 팩감이 없습니다. 그곳 팩감도 그곳은 일단 손의 팩감이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은 팩감이 상변에도 있고요. 하변 끊는 것도 있습니다. 이시영 도전자가 일단 끝까지 패를 버티고 있는데요. 김시영 프로는 이 정도도 워낙에 원래는 유리한 형세였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패를 해소하고 나면은 이시영 도전자가 패를 해소하고 이렇게까지 바꿔치기가 되는 게 현재 상황에서의 정수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기까지 받는 거는 그 다음 팩감이 없어서 거기는 이제 집으로도 또 꽤 많은 손해입니다. 일단 이시영 도전자는 해볼 때까지 역시 버텨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버티고 있고요. 여기서 차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러나야 하고요. 따내게 된다면 격차가 많이 벌어진 채로 거의 개가에 돌입하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거의 마지막 끝내기인 것 같죠? 제 느낌상에는 개가까지 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공배만 남은 상황이어서 해설을 하기보다는 또 조금 다른 만담식으로 하나 이야기를 제가 풀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항상 도전자분들께 바둑에 어떻게 입문을 하게 됐냐고 제가 여쭤보는데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저는 제가 7살쯤에 동네 바둑 학원을 처음 가서 바둑을 배웠는데 제 엄마가 저랑 언니를 그냥 바둑 학원에 한번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유치원생이면 사실 막 뛰어다니고 말 안 듣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 딱 바둑 학원이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희 언니는 이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뛰어다녔고 저는 그냥 앉아서 바둑만 뒀다고 합니다. 그게 신기해서 어머니가 저를 계속해서 바둑 학원을 보냈고 그때 그 인연을 통해서 제가 도장을 옮기고 이렇게 프로기사까지 됐는데 얘기 하나 풀어드리고 개가에 돌입을 했네요. 두 대국자 모두 아마 결과를 알고 있을 거예요. 아까 그 두 대국자가 개가에 들어가면서 지었던 미소가 딱 그런 의미고요.
이시영 도전자 오늘 너무 좋은 정말 수준 높은 대국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두 번의 큰 위기를 넘기고 딱 한 번의 형세 판단 미스 바꿔치기를 결행하면서 오늘 대국 김신영 프로에게 역전을 허용하였고요. 마지막 끝내기에서 또 한 번 살짝 실수를 하면서 그 격차가 좀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걔가 하는 손에서 그 떨림이 지금 이시영 도전자가 오늘 이 대국을 얼마나 긴장을 하고 두었는지를 제가 미리 엿볼 수가 있네요. 이시영 도전자 아쉽습니다. 오늘 대국 118집 승으로 이시영 도전자의 5단 도전은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 중앙 쪽에 끊는 작전을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정말 짙게 남는 대국이었습니다. 김신영 프로 오늘 정말 빠른 손 한번 보여주면서 이시영 도전자를 흔들어 갔는데요. 정확한 판단 한 번으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매번 강한 도전자의 참여로 점점 흥미로운 기록 측정 카페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